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단계의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강의하는 이근상 교수입니다. 오늘의 촬영은요, 2023년 내년이죠. 내년 시험 대비로 이제 우리가 제가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커리큘럼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2022년 올해 시험 자체가 과도하게 어려워가지고요. 저로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냐. 기본적인 커리큘럼에서 조금 더 작년 커리큘럼에서 추가된 부분도 있고 좀 더 강조를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학개론의 어떤 내용이 심화가 되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가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023년의 시험에서는 시험 과목이 대격변을 이루죠. 일단 격변을 이룬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쳤던 시험 자체가 2022년에는 국어는 아니고요. 국어는 빠졌고요. 영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있었죠. 그리고 소방학 개론이 있고 소방학이 있었고요. 소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행정법 총론이라는 게 이렇게 총 5과목이 이제 이루어져서 각각의 전부 다 20문제 있어서 100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영어하고 한국사가 토익이나 토플, 안 그러면 한국사 능력시험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은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학과 소방법과 소방행정법 3과목만 치르게 되는 게 공채시험이고요. 이 공채시험에서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20문제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과목은 이게 3과목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채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경채시험이 또 바뀌죠. 경채시험이 원래는 구조, 구급, 학과, 그리고 다양한 기술직으로 또 표현이 되는데, 일단 소방학은 언제나 여전히 이제 공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요. 일단 현재 나와 있는 표현 자체에서는 일반 경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경력 경채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일반 경력 경채하고 그 다음에 구급 경채하고 두 가지를 구분을 시켜놨어요. 구급 경채하고 두 가지를 구분시켜놨는데 일반 경채는 모두 다 소방학과 소방법 이 2과목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급 경채는 소방학 개론만 시험을 치고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소방관계법규를 치르지 않고 무엇의 시험을 치느냐면은 응급처치학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급경채 친구들은 소방학 개론과 응급처치학 2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법은 치르지 않죠. 이렇게 이제 과하게 좀 변화가 일단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변했고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또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일반 경채는 구조, 학과 이게 다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같은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법규가 굉장히 중요했죠. 절대적인 어떤 중요도를 좀 가지고 있고 행정법도 물론 과목이 있으니까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다만 이렇게 시험을 치르면서도 이제 점수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퍼센트 100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100%에서 이런 필기시험이 50%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75%가 들어갔거든요. 영향이 조금 더 줄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실 때 지금 하고 있는 필기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력시험이 25% 들어가고 면접이 25%가 들어가니까 면접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중요가 아니고 아주 어려운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법규 내용 안에서 이제 전문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암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암기의 시대는 지났어요. 물론 암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조금 이따가 기본 이론 설명할 때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채에서는 한국사 영어가 능력시험과 토익 GTF로 바뀌었고요. 국어비의 경채에서는 소방관계복귀가 전 범위인데 그 범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응급 채착 들어가고요. 일단은 가산점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가산점 최대 5점인데요. 이전까지는 4점만, 4%만 해도 굉장히 큰 점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국어라든지 안 그러면은 영어가 토익, 토플, 뭐 GTF 이런 것들의 점수대가 높으면은 가산점을 또 추가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5점까지 받는 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방관계법규가 조금 많이 바뀌어요. 바뀐다는 게, 자,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기존까지는 소방관계법규가 2개의 방식으로 있었어요. 1법부터 4법이라고 하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두 번째 법, 세 번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방시설 공사법, 네 번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네 가지의 법이 공채가 치는 시험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 별도로 하위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법률이 있고 그 아래 하위 법령 시행령이 있고 그 아래 하위 법령으로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하나의 법 안에 결국은 3개의 법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방기본법에 있던 화재 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탈출을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로, 새로운 법률로 별도로 지정이 돼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아주 많이 변했느냐? 변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거죠. 여기에 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요로 빠져나오고요. 화재 조사에 관한 내용은 요로 빠져나오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화재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을 쪼개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소방의 화재에 관한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련 법률 자체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이 아이들이 분리시키긴 분리시켰고 일부의 용어가 바뀌긴 했으나 아주 큰 틀에서는 변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부에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수가 6과목이 됐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시험 범위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공채 입장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조금 더 늘어났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새로 나온 법률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고요.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의 법이요. 그 전까지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있는 법률을 2개로 그냥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위에 있는 거는 소방시설법이라 다시 명칭하고요. 밑에는 화재 예방법이라 다시 명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법을 2개로 쪼갠 것밖에 없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이들의 시행규칙과 시행령도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데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미리 다 예측을 해놓고 있고요. 자, 소방시설 공사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변동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제가 소방관계법규를, 자, 지금 오늘 날짜가 제가 5월 초입니다. 5월 초고요. 5월 4일인데요. 5월 9일부터 제가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스타트를 시작할 때 일단은 이 아이의 법률은 그래도 모르잖아요. 조금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나중에 합니다. 여기에는 소방시설 공사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이 법령이 다 나왔을 때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법령들이 서로를 연결해서 아무런 넘나들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소방관계법규가 올해 마찬가지로 시험을 칠 때 우리가 한 세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태료, 행정규칙, 행정처분 이런 것들인데 거기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이것까지 나올까라고는 의심을 좀 접고요. 이것까지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관계법규의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1년 동안의 큰 틀의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스텝 1이라는 게 초시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시생들을 대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생기초 강좌라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시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생기초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걸 해서 시간을 한 것보다 오히려 기초 기본의 이론을 더욱더 좀 충실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스텝 제로라고 했던 예전에 작년에는 스텝 제로에 생기초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작년 기준으로 그냥 잠시만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큰 의미는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 이론반이 이게 5월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5월 9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2달 과정입니다. 2개월 과정이고요. 2개월 과정이고요. 강의 수로 보면은 보통 60강 내외가 됩니다. 보통 64강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다는 거 되겠고요. 자, 초시생이거나 안 그러면은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요. 작년에 시험을 치르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기초 기본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물론 누구한테 어떻게 들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초 기본 이론 가정에서 그 원리가 왜 나왔느냐, 이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원리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시도 좀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후에 변해가는, 지금까지 변해는 시험을 보게 되면요.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누가 더 정확하게 또는 누가 더 원리를 알고 있느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형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요걸 외워야지 보다도,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목 수가 줄어든 상태라고 그러면요. 사실은 관계법규라는 과목 자체는 굉장히 정직한 과목입니다. 정직한 과목인데 소방학교는 너무 포괄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난리가 났던 그런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게 더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소방학교는 저는 보여져요. 예, 소방학교는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우리가 대학에서 쓰는 전공 분야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 심화 과정인데요. 이 기본 심화라서 심화만 딱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심화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요. 전체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득점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 기본이 만약에 여기서 50%씩 있다고 그러면은, 50%씩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기본이 여기 한 30% 정도의 범위로 들어와요. 왜? 여기서 설명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여기서 좀 더 빠르게 정리하고 그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확고히 가진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심화 이론에 조금 더 강점을 두죠. 네, 심화 이론은 나오지 않았던 거, 또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다양한 측면을 또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이 기본 심화 이론반입니다. 법규는 이렇게 갑니다. 법규는 기초 기본에서는요, 법 원문보다는 나름 요약본, 물론 요약본도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가게 되고, 법규에서는 기본 심화반에서는 원문을 봅니다. 원문을 주로 하게 돼요. 선생님, 원문까지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원문을 보지 않고, 법원문을 보지 않고요, 고득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그리고 법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게 문제의 지금 변화되는 트렌드예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하고요. 법을 누가 더 잘 외우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는데, 그건 한 70점에서 80점대. 근데 100점대까지나 95점 이상의 90점대 이상을 가려면은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법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규에서는 기본 심화반에서는요, 기본 플러스 심화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원문 쪽으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부산과 서울에서 두 군데서 촬영을 더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요것도 5월 9일 정확하게 5월 10일이 될 겁니다. 10일부터 촬영이 나니까 5, 6월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지금 이제 초시생이고 저는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듣는데 그럼 동시에 나가야 돼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재시생들 중에서 기본이 좀 탄탄하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촬영을 하고 먼저 강의를 실강을 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간에 기초 기본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본 심화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따박따박 가셔야 돼요. 천천히 오래 가셔야 돼요. 빨리 가봐야 어쨌든 시험이 빨리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어떤 식으로 반복해서 얼마만큼 실력을 키울 것이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초시생 같은 경우는요. 자, 제일 먼저 기초 기본을 가시고요. 기초. 저는 뭐 줄여서 이걸 초본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초본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심반을 가시면 됩니다. 본심반을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텝 2에 있는 초본심은요, 올인원 강의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기초, 기본, 심화를 여기에 있는 스텝 1, 2에 있는 기초, 기본, 초본반과 본심반을 합친 거예요. 시간은 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또 저랑 얘기를 할 때 제가 처음부터 타박타박 오세요 그러는데 또 어떤 방황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다른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는 늦게 시작하시나 그러신 분들이 이걸 두 개를 다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 또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게 또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을 또 마련한 거예요. 요 과정은 지금 제 계획으로는요, 9, 10월에 촬영이 시작이 될 겁니다. 9, 10월에 촬영이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스텝 1, 2가 이론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초본과 그 다음에 본심을 합친 것이 초본심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 3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풀이반입니다. 문제풀이반인데요. 일단 어쨌든 간에 기출문제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요즘은 기출문제가 의미가 없던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못 보셔서 그래요. 기출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출을 해야지만 대신 기출문제를 몇 문제를 맞췄다가 아니라 그 기출문제 선지 분석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표현, 거기서 나왔던 어떤 확장성, 이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출엔제 풀이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될 촬영 시간은 언제냐면요. 7, 8월입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냐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게 들어갑니다. 기출 OX가 들어가요. OX. 기출을 제가 2번을 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여기 과정이라고 합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알겠죠? 진도별 모의고사는 좀 더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스텝으로 가면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문제풀이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보통 기출엔제 같은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에도 문제수를 보면 거의 1000문제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법규 같은 경우 800문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는 각 단원마다 잘라서 이제 기초, 기본, 심화, 종합으로 4개 형태로 20문제씩 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최소한 문제가 한 600문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 둘을 각각을 각 과목만 하더라도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고 유사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도 있겠고 그런 문제만 하더라도 거의 2000문제 가까이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오게 되면 이제 이론 정리를 또 회독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나는 집중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는 필기노트 과정 또는 그리고 플러스 마법의 특강입니다. 작년부터 이름을 붙인 거고요. 나가 아주 약점이 있는 이런 부분은 이걸 찾아 여기 흩어져 있는 걸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강의를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마법의 특강에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계산문제 특강, 재난특강, 개정법령 특강, 기초과학 특강 등등인데 더 상세한 것은 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동형 모의고사요. 자, 동형 모의고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 11월에서 12월, 1월 정도, 1월에서부터 3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크릿 모의고사는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봉투 모의고사로서 또 여기도 이제 보통 3월 정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이런 고열반은 고득점을 위한 10문제 반쪽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한 40회 정도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출간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 수도 있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문제를 출제한 포인트가 뭐냐, 왜 이걸 출제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들 잘 알고 모르시는 분은 초시생도 계시니까 백백백 특강입니다. 백백백 특강은 100문제를 출제해서 100%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100점을 맞게끔 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했는데 보통 시험치기 한 달 전 요 정도의 특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죠. 자, 금방 얘기한 거 간단하게 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설명은 드렸으니까.
자, 기초기본입니다. 1단계입니다. 법과 소방학과 소방법규를 처음 알았습니다. 또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니까 용어부터서 원리 그리고 쉬운 용어 이해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초시생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또 제공해 드리면 복습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한 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복습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해 나갈 거거든요. 자, 오프라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날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업로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이걸 통해서 복습을 해 보시는 것도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심화 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만점이, 자, 고득점을 받기 위한 이론들이 좀 더 심화 이론입니다. 이 심화 이론은 우리 시험 외에도 또 대학이나 뭐 공학이나 이런 쪽에 소방 관련 학과들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전공 내용들까지도 포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이론과 기본서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똑같이 합니다. 기본서에서 기본 이론, 기본 심화 이론, 기초 기본, 기본 심화가 다 같이 하나의 형태로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자, 오류는 강의입니다. 오류는 강의 아까 있듯이 이게 좀 더 짧은 시간에 좀 더 늦게 시작하거나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론은 얼마든지 많이 하셔도 정말 많이 하셔도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어떤 응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이론을 가지고 응용을 하거나 이제 문제를 어렵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 이론까지 모두 다 이 얘기를 여기다 압축해서 놓고 조금 예시들을 조금 더 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예시들거나 다양한 것들을 하거나 조금씩 줄여나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64강 정도로 이제 완성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자, 문제풀이를 항상 같이 겸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제 뭐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자, 기출문제풀이 얘기 다 했습니다. 문제다 적용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요. 매번 얘기하는데요. 선지분석입니다. 이 선지분석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발 제가 이때 몇 년도 시험을 몇 점 받았고 몇 년도 시험 이거 좀 하지 마세요.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리 내가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왔다 해도 이미 풀어봤거나 안 그러면 유사한 문제들이나 이게 나오면 잘 맞추긴 하는데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왜 틀렸고 이게 왜 맞고 이 표현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고 이런 부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되잖아요. 아니고 많이보다는 정확하게 그리고 웬만하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문제풀이만 하려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될 수 있고 상황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반드시 많이 해드리는데 그 강의 듣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욱더 이게 공부를 하시는데 또는 기억을 남기시는데 도움을 주고자 강의라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지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외에도 좀 더 고난이도 시험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소방시설관리사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간부부생 물론 요즘은 간부부생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졌습니다만은 예,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진도별 모의고사, 아까 말했듯이 기초, 기본, 심화, 종합으로 다양한 문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에서 다양한 표현이나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출제하니까 똑같은 내용 안에서도 질문이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들을 적응하셔야 됩니다.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 올해 같은 경우 심화 문제를 접근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필기노트요. 필기노트의 목적은 뭐냐면요. 필기노트만 가지고 필기노트만 보면 돼요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에요. 필기노트 안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기본서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필기노트는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또는 암기한 것이 자꾸 여기저기 헷갈리고 자꾸 기억이 안 나면은 조금 더 얇은 책으로 단권화된 책으로 그 암기를 돕기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수는 굉장히 짧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깜빡 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강의를 짧게 해드리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4분의 1 정도 16강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마법의 특강이요. 어찌 보면은 올해는 제가
여기에다가 더 강점을 둘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등록되는 기초과학 특강, 기초과학이거든요. 계산 문제 특강, 저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올해 같은 경우도 진짜 물론 터무니없는 계산 문제가 나왔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준비를 해야죠. 어쩔 수 없죠,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건 딱딱 모든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파트별로 쭉 정리를 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은 제 기억은 11월, 1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9, 10월이나 11월, 12월 정도 되겠네요. 예. 제가 앞에 우리가 올려놨던 그 커리큘럼이 홈페이지 앞에 딱 있는데 날짜를 제가 기억이 잘 안 되겠네요. 자, 뭐 5, 6월 있고 7, 8월 있고요. 진도별 있고 아마 그쯤 되겠네요. 예. 자, 그림 특강도 있습니다. 그림을 활용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자, 법규에서는 벌칙과 과태료 특강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해드립니다. 암기법도 드리고요. 또 그것을 해야 될 이유도 얘기해 드리는데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강의로 만들어질 겁니다. 또 우리가 또 어려워하는 위험물 특강도 있고요. 또 별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별표도 있는데 그거 특강도 있고 암기법 특강도 별도로 좀 합니다. 등등등 올해는 더욱더 추가적인 어떤 특강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동형 실전 모의고사요. 예, 실제 시험하고 난이도를 거의 유사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현재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다만 저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최상 문제 2, 상위권 문제 5, 중위권 문제 10, 나머지 하위권 문제 3, 이 정도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우리가 정확하게 푸는 연습들을 시켜드리는 과정이 동형 실전 모의고사 될 겁니다. 예. 자, 고열반입니다. 중간에 한번 들어갑니다. 고열반, 고득점을 위한 10문제 반쪽 모의고사입니다. 10문제 시기 전범위 내에 들어가는데요. 문제가 난이도가 좀 꽤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문제가 나온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좀 지엽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심화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마지막의 수준, 최고의 수준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항상 그랬습니다. 최고 수준의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가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12월에 마찬가지로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자, 시크릿 모의고사는 맨 마지막에 하는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직전에 5회에서 10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봉투 모의고사를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풀으시고 또 제 강의를 또 들으셔가지고 이번 시험에서 이 정도가 예측이 좀 되겠구나. 나는 시간 내에 이 정도 잘 풀고 있구나. 이렇게 OMR 카드까지, OCR 카드까지 마킹해보고 그 시간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작년도 그렇습니다. 제 기본 모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제가 이거 나온다, 이거 안 나온다. 그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리는 없습니다. 예측은 하죠. 이게 가능성이 높고 이게 좀 더 중요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강의들을 못 보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똑같은 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부족한지 뭘 모르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답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이근상 소방학 앤드 소방관계법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방법규 이렇게 법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근상 치면 다음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요,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아무리 급해도 24시간 안에는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드립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가 요즘 올해는 저희 실장님이 좀 부분에서는 해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설명을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한 6월 정도에는 유튜브 채널이 좀 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원하는 라이브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을 질문을 하고 저는 대답을 해주고 이제 질의엔 응답 시간들을 좀 더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내용도 있겠지만은 이 멘탈 관리라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마다 이거는 매주마다 지금 제가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고 힘든 이야기하고 뭐 제가 상담해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 웬만하면은 소방시설이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유튜브에서 업로드 좀 시켜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여러분들이 나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어디에 있었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촬영을 통해서 제가 업로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제가 올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연구소가 좀 더 확장이 되고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요. 교재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물론 여기저기 온라인이나 뭐 커뮤니티나 여주에서 오타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있고, 자, 올해는 저희 뭐 연구진들 자체가 대폭 확장을 하고 그리고 충원을 해가지고요, 조금 더 완벽하게, 뭐 제가 100%는 아니지만은 99%는 오타가 없도록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서 자체가 출간되는 시간 자체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촬영이 시작이 될 때는 프린트 아니면은 작년 교재를 활용할 겁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2023년의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추가적인 얘기는 해드릴 겁니다. 기본서는 지금 계획 자체가 6월 초 이전에는 나올 거예요. 즉 5월 말에는 출간이 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기본서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기출 문제집이 나와야 되겠죠. 기출 엔제가 나오는데 기출 엔제는 7월 전에는 나옵니다. 7월 전에는 7월 말까지는 나옵니다. 7월 말까지. 이게 수업이 진행할 때 인강 촬영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모든 것이 이제 교재가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출 엔제가 끝나고 나면 진도별 모의고사가 나올 거예요. 진도별 모의고사가 아마 9월 말까지는 나올 거고요. 9월 말까지 나올 거고요. 맞나요? 6, 7, 이게 5, 6에 진행이 되죠? 5, 6에 진행이니까 6월 말까지 나와야 되겠네요. 얘는 6월 말까지 나와야 되겠네요. 왜 7월에 진행을 하니까. 자, 그리고 얘 진도별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 여유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진도에 따라서 개강을 하기 전에 교재가 미리미리 나와지게끔 제가 올해는 더욱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완벽하게, 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교재를 만들었지만 법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용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때는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바뀌었다는 것들을 순간 뭐 유튜버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올해는 웬만하면 모든 것들을 다 교재로 좀 진행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부분에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작을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지는 시험에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고민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시험장에 들었을 때 모르는 일이 없었어요.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멋진 소방관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남아있는 시간 뭐 많습니다. 그렇죠? 5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그죠? 거의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져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 잘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좀 더 준비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